자, 오늘은 쇼핑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. 쇼핑 얘기 중에서도 GS샵의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. 쇼폼하고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있는데 이게 또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줬다네요.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. 자, GS샵이 쇼픽이라는 쇼폼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, 자, 요거를 생성형 AI까지 도입을 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 도입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쇼픽이라고 하면 맞습니다. 쇼츠로 만나는 핫한 아이템이라는 요런 상황으로요. 요거 정말 뭐 도입한 이후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조회수도 잘 나오고, 그리고 또 여러모로 좀 관심을 얻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. 어쨌든간 이런 것들인데, 자, 올 1분기 주문액이 직전 분기 대비 40%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직전 분기는 묘하게도 업데이트와 개편 시점하고 맞물린다고 해요. 그러니까 쇼폼을 도입하고 나서 이렇게 40% 정도 좀 증가를 했다라고 뭐 이퀄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PV 요거 조회수인데요. 페이지 뷰하고 요런 부분들은 2억 4천만 회가 넘어갔다고 합니다. 요거 25년 3월 기준이니까요. 앞으로 더 많이 찍힐 것이고, 그리고 더 많이 나오겠죠. 자, 그리고 AI는 어떻게 활용하냐면요. 일단은 뭐 쇼폼 활용은 지금 뭐 이미 말씀을 드렸고, 관심 나타난 데이터, 그러니까 관심을 고객이 나타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. 뭔가 검색하고 아니면 뭘 좀 봤다던가 이런 것들, 그리고 시청 컨텐츠를 함께 분석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요걸 가지고 생성형 AI가 어느 정도까지 좀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, 자, 이게 사실 처음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으나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맞아요. 굉장히 고도화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고도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만족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,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도화를 통해서 개인화 지수도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, 자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쇼픽과 AI 어떤 느낌일까? 도대체 무슨 강점이길래 이렇게 40% 넘게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올랐을까? 개인화죠. 뭐 더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? 개인화라는 거는 각자 개인에게 꼭 맞는 서비스나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건데, 요걸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좀 편하게 좀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사실이죠. 그리고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고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객 A라는 사람의 데이터 한 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물론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, 이 데이터가 고객이 검색하고 뭔가 사고 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분에 대한 개인화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자, 개인화라는 건 어쨌든간 나한테 맞는 서비스나 나한테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나 이런 상황들보다는 훨씬 감동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나를 꼭 알아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MZ세대는 이미 개인화된 서비스를 경험을 꽤 오래 해봤어요. 기성세대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왜냐하면 개인화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MZ세대는 이미 경험 많이 해봤고요. 알파 세대는 아예 개인화된 세상에서 소비를 시작을 완전히 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렇다는 건 개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화가 안 된 서비스, 글쎄요,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개인화에 신경 쓰고 있는 것, 그리고 금융업계에서 개인화에 신경 쓰고 있는 것, 그리고 유통업계와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계에서 개인화에 신경 쓰고 있는 것, 다 MZ세대와 알파세대의 개인화된 세상,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하면 이런 개인화 지수 올라갈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개인화 방식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GS샵이 쇼픽이라는 쇼폼을 도입을 해서 직전 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40%가 넘게 매출이 올랐다라는 거, 쇼폼의 강점이죠. 저는 그렇습니다. 모바일 세상에서 모바일 최적화가 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영상 플랫폼보다는 아무래도 쇼폼이 모바일 최적화잖아요. 비율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고 편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.
자,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직관적인 방식을 원합니다. 내가 원하는 정보 좀 더 빠르고 좀 직관적으로 좀 편하게 얻고 싶어 하거든요. 그런 상황들에 쇼폼이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또 이 쇼폼에 대한 적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딱 드린다면 저는 쇼폼 지상주의자도 아니고 롱폼 지상주의자도 아니에요. 물론 쇼폼 강의 많이 하고 또 패스트 캠퍼스에 쇼폼 강의 론칭을 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쇼폼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. 롱폼이 필요할 순간도 있죠. 하지만 현 시점의 소통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쇼폼에 적응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.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도 롱폼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쇼폼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쇼폼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하지만 좀 더 적응해 가시는 게 필요하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정말 트렌디한 부분이죠. 쇼폼하고 생성형 AI는 그 트렌디한 부분 두 가지를 섞었더니 매출이 올라가더라라는 거 역시나 트렌드 적응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 부분들 꼭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